조급함이죠, 조급함. 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급함이 모든 걸 다 망친다. 네. 물론 6만 원에 살 수도 있어요. 네.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되고 싶진 않겠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네. 언론을 너무 믿지 마시라. 언론 믿지 마시고 애널리스트들 믿지 마시라. 2차 전지도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반도체 삼성전자도 네. 정고점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 네.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에서 매도 그런 약간 신호를 주셨잖아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혹시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좀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점유율이라든지 또 수준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2차 전지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싹 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둘러보고 왔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특히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고 사실 20만 원짜리의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폭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좋으니까 현금은 들고 조금 지켜보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좀 조정이 오면 그때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퍼라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사실 저는 정말 제가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는 정말 좀 아이러니한데 저는 퍼를 잘 안 봐요. 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저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배웠고 그 외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단타를 제가 배웠잖아요.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단타 기법이 있는데 그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술적 분석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PER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진짜 아주 작게 참고만 하고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 주로 차트를 좀 많이 봅니다. 차트와 장중에 주가의 흐름, 현재 수급 상황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차 전지 중에 네. 2차 전지가 그 소재, 셀, 장비 네네. 이렇게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전반적으로 다 높나요?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현재 완성된 배터리 제조 업체도 있지만 그 배터리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배터리 업체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성된 배터리 제조 업체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업체들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작년에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63,000원, 64,000원 이 정도 구간인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또 조정이 온다. 저는 6만 원 이하가 되면 전 또다시 모아갈 것 같아요. 특히 58,000원 이하가 된다면 또다시 공격적으로 더 많이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플레이를 계속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V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위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조정이 온다면 시장이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쪽에 조정이 온다면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에코프로 BM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좋은 차트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 사실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SK그룹이 또 동박에 진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되면서 이런 점유율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 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는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55,000원, 58,000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를 했다가 6만 원이 넘어가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벌써 이미 저는 그런 매매를 2번 했습니다. 이미 2번 했고 만약에 일진이 또 내려온다. 또 내려와서 58,000원 이하가 된다면 저는 한 번 또 할 겁니다. 한 번 또 분할 매수해서 모아갔다가 마찬가지로 6만 원 이상에서 또다시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12월 달에 나와서 58,000원 이하에서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번에 저는 똑같이 분명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분명히 매수 58,000원 이하에서 분명히 매수 담아갔었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매도했었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오면 저는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고 나중에 웅달 책방에 또 초대해 주시면 나와가지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물렸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 반복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박스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보이신 거잖아요. 네네. 다른 2차전지 종목은 그런 게 안 보이신 건가요? 다른 종목들도 사실 박스권 구간이에요. 전반적으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콜 다 박스권 구간인데 제가 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냐면 박스권의 위치가 일진 머티리얼즈가 현저히 낮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은 것들은 박스권을 깨고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섹터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종목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만 집중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똑같은 박스권 저점일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저한테는 1순위다. 네. 그래서 제가 자금이 아주 많으면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사고 LNF도 사고 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한 종목에 집중해서 하는 게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차라리 2차전지에서는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에만 집중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은 굳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한 장기주 투자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 근거는 뭐세요? 에코프로비엠은 성장성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네, 성장성이 원체 좋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에코프로비엠도 이 정도 급의 초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정도 호재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오면 한번 매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도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전략을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타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는 전제하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구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진 쪽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위치 정도는 또 괜찮을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 완전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네. 배당의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사실 배당 전략은 사실 주가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좀 많이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케미컬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2차 전지에서 배당을 목표로 들어간다는 건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네. 성장성을 보고 주가의 큰 상승을 보고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큰데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포커스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소재를 만들 때 그 리튬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주, 물론 배당도 많이 주는 성장주로 볼 수 있지도 않나요? 리튬은 좀 애매한데 사실 작년 가을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어요. 아시겠지만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금양. 그래서 리튬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후순위입니다. 한참 후순위입니다. 한참 후순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순위, 최순위 종목 하나만 놓고 공략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밀린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봐주시고 2차전지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스 오늘 말한 대로 지킬 것이다. 네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현금을 이제 보유하시겠다고 현금 비중을 높이시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1억 원 정도가 있으시면 어느 정도까지 현금을 좀 쥐고 가실 건지.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특기가 단타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50에서 70%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금을 남겨두는 편이고요.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종목들이 중장기나 이제 스윙으로 볼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제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중장기 스윙 투자를 하는 편인데 저는 일단 50%는 단타를 위해서 현금 놔둘 것이고
지금 현재 저는 주식을 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 네. 진짜요? 일단 단타만 하되 네, 단타는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타만 하되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식을 사지 않고요. 현금은 보유합니다. 현금 보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조정이 왔다 판단이 되면 일진머티리얼즈 58,000원 이하다. 삼성전자 58,000원 이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자금을 25%, 25%씩 똑같이 자금을 집행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11월달, 네, 12월 정확히 12월 날 올라간 영상이에요. 네, 거기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게 네, 동일하게 투자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단타 50%, 삼성전자 25%, 일진머티리얼즈 25%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100%다. 그럼 단타를 배제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40%는 삼성전자. 40%나 30-40% 정도는 일진머티리얼즈에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30%는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혹시 또 추가적인 투자 상황이 왔을 때 혹은 또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예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30% 남겨두고요.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를 투자하는데 이것을 한 방에 네. 1차적으로 한 방에 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을 또 분할해서 매수해서 모아가는 이런 투자 전략을 저는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단타를 할 때 보통 2분할 정도로 들어가세요? 전략이 다른데 어떤 기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6분할 할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한 2, 3분 할 때도 있고 이게 종목의 흐름이나 타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웅달 책방에 나와서 어떡하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까 제가 재소개 때 이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제가 리딩을 하면서 제가 단타로만 제가 6개월 동안 리딩을 했었고요. 6개월 동안 리딩하면서 적중률이 93%. 그러니까 제가 10종목을 드렸으면은 9번 이상 다 수익을 냈었고, 네, 한 번은 이제 손실. 하지만 5% 이상의 손실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리딩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참고로 제가 금감원에서 제가 허가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리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좀 이렇게 많이 확률이 높은 편인데 제가 웅달 책방이라든지 또 제 유튜브 책방에서 제가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린 종목들은 거의 다 수익이 났었거든요. 지금도 말씀드린 종목들 삼성전자와 일진머티리얼즈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단타로 하시는 거는 하루에 다 정리를 하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단타는요. 최대 4일 이내에 끝납니다. 4일. 네, 4일 이내에 끝나고 진짜 길어야 7일 이내 하고 있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항상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긁어주시는 것 네. 같아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런 것 같아서 그 한 가지가 좀 궁금한 네, 게 58,000원에서는 사시고 뭐 6만 원 넘어가면 파시고 네, 막 이런 걸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로 크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58,000원까지 기다리고 그냥 6만 원에 사버리면 되지. 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저희 증권회사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네, 증권회사 다닐 때 네. 제가 증권회사 이제 퇴사하고 나왔는데 제가 증권회사 제가 10년 동안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싫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있어요. 야, 뭘 고민해. 일단 사. 그리고 사고 나서 고민해.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주식을 내가 사면 일단 사는 순간 수수료 나가고 또 이 주식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이미 사서 고민할 때는 이미 마이너스 1% 2%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고민했는데 안 좋아. 그럼 2% 보고 내가 팔아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샀으면 고민했으면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내가 생각을 먼저 했으면 2% 손해를 안 봐도 되는데 내가 다만 생각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조급함이죠, 조급함. 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급함이 모든 걸 다 망친다. 네. 물론 6만 원에 살 수도 있어요. 네. 살 수도 있는데 이 58,000원이 저점이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이번도 보셨겠지만 일진머티리얼즈 제가 58,000원에 말씀드렸지만 49,6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58,000원 이하부터 계속해서 분할해서 샀다면 평균 단가가 훨씬 더 낮아졌겠죠. 근데 만약에 그에 못지않고 6만 원에 샀다면 아니면 6만 원에 몰빵했다면 5만 원까지 내려가면서 제욕을 했겠죠.
저 전문가가 틀렸네. 역시 전문가들 믿으면 안 돼. 네,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아갔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자금을 분할해서 계속해서 모아갔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나의 조급함 때문에 수익을 못 냈다는 거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펀드가 있었죠. 마젤란 펀드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정말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펀드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역사적인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 펀드에서 돈을 번 사람도 많지만 이 펀드에서 손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못 기다려서. 주가가 좀 빠지니까 그걸 못 찾고 팔아서 손절해버리고 본인이 투자를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함과 어떤 그런 믿음, 신뢰가 없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조급함이 있냐 없냐의 차이군요. 그렇죠. 대표님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좀 다루지 못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입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반기에는 제가 3월에 입사해서 6월 31일까지 제가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앉아가지고 공부했었고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상대했었어요. 응대했었는데 2008년도가 어떤 해였냐면은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이 있었죠. 10월이었습니다. 10월달. 10월달에 일주일 내내 주가가 빠졌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그날 거의 열흘 정도가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거의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다들 진짜 힘들어하고 막 진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막 그 지수가 진짜 막 지수가 5%, 10%씩 빠졌어요. 지수가 5%, 10%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들은 진짜 막 한 15%, 20% 하루 만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서킷 브레이크 하여튼 그런 게 막 올 정도로 막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사이드카 그렇게 빠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거의 막 하루에 한 번씩 걸리니까 다 막 진짜 막 충격이고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제 군대 동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야 지수 많이 빠졌다며? 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아. 다음 주에 또 빠질 것 같아. 지금 언론에서도 야 지금 더 빠지다고 난리야. 사지 마. 라고 제가 그 친구가 주식을 살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저도 퇴근하면서 다음 주에 또 빠지겠네. 왜냐면 언론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빠진다 상황은 더 안 좋다 지금 막 증권회사 리포트들도 막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뭐 그 당시 이제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좀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는 발걸음 이제 가볍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 빠지겠네 하고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죠. 월요일 아침 9시가 돼서 주식이 시작했는데 역시나 빠집니다. 빠지더니 뭔가 이상해요. 시장이 좀 올라요. 오르더니 그때 아마 한 2%인가 3% 올랐을 거예요. 왜 올랐지? 해도 올랐어도 또 빠지겠지. 다음날 지수가 5% 올랐습니다. 5%. 그리고 지수가 살짝 조정받더니 점점 올라가요. 그렇구나.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봤더니 제 군대 동기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렇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군대 동기한테 야 주식 사지 마라고 말렸을 때 누군가는 그때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동기를 말렸지만 그날 주식을 쓸어 담은 누군가는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2008년도에 저 같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때 돈을 쓸어 담은 그분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제가 되고 싶진 않겠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언론을 너무 믿지 마시라. 언론 믿지 마시고 애널리스트들 믿지 마시라. 그냥 많이 빠지면 그냥 사세요. 사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어젯밤 193달러까지 올라갔었죠. 100% 올랐어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언론과 애널리스트만 믿지 마시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 제가 되겠습니까? 돈을 쓰라 담은 그분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네. 아, 근데 대표님 혹시나 네. 또 그 테슬라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네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바닥에서. 네. 지금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테슬라도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100 초반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일단 매도. 일단 매도. 최소 50% 이상 매도하셔가지고요.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많이 올랐잖아요.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위해서 조정이 왔을 때 또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최소 50% 이상 매도하셔서 조정이 오면 다시 또 사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이제 경우의 수는 이거겠죠. 나 너무 높다. 이제 단가가 너무 높다 이러신 분들은 여유 자금 있다면 지금 사지 마시고 혹시 또 조정이 오면 혹시 뭐 $150 이하가 된다면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률적으로 지금 더 막 하늘로 올라가기보다는 네네. 조금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조언을 주신 게 아닌가. $100 초반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가가 영원히 빠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이런 얘기까지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기면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면은 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네. 링크 달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목이 삼성전자 테슬라 살까 말까. 네, 이 제목입니다. 네. 네. 제가 만들면서도 그때 생각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네,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투자 마인드를 기르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그럼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는 네네. 괜찮으실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의 저자이신 양선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